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이렇게 좀 붉은색의 이 약세의 흐름을 또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,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트코인의 흐름은 지금은 이제 이 21선과 51선을 위주로 이 상승 추세가 좀 전환이 되는지 그것을 좀 체크하면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그것을 좀 보기 전에 일단 오늘의 주제는 요 XRP에 관해서 또 소송 일정에 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, 그래서 오늘은 이 리플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그러면 이 리플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현재의 이 비트코인 흐름을 좀 먼저 살펴보게 되면,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일봉이 결국에는 이렇게 좀 윗꼬리를 다른 채로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, 그래서 이 21선, 그러니까 21선이 현재 63.3K를 보이고 있는데, 이 비트코인이 또 간밤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63K가 무너졌고, 그래서 현재는 62.7K 정도를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요 51선은 현재 65.8K인데, 근데 이 51선은 오히려 더 멀어진 상황이고, 이제는 이 21선마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요때와 좀 비슷하게 흐르고 있지 않나.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51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 21선을 재차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다시 이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만든다라고 보고, 만약 여기에서 이 21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면 이때와 마찬가지로 재차 좀 빠지는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만들게 됩니다.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보고, 일단 요 21선을 좀 회복을 해주는지 요것을 중점적으로 좀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오늘의 그 이야기인 요 리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, 일단 지난달이었어요. 그래서 지난달 4월 말에 이 SEC가 벌금으로 이 20억 달러 요청을 했는데, 그것에 대해서 이제 리플사는 그것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,000만 달러의 이 벌금은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이의 신청에 대한 또 이 SEC의 그 답변서가 5월 6일까지,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제출을 했어요. 그런데 이 5월 6일에 제출할 때는 그 내용이 또 공개는 되진 않았고, 어쨌든 5월 6일날 이 SEC가 추가적인 답변서를 제출해야 했던 그 기간이었는데, 그런데 또 그 기대감이 작용된 덕분인지 보시는 것처럼 5월 6일,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5월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 무렵에 보시는 것처럼 요런 슈팅이 나오면서 한때는 요 798원까지 또 상승을 했습니다. 근데 전 사실 요때도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. 왜냐면 어차피 이 답변서가 이 SEC한테 나오는 것이고, SEC가 답변서를 내놓는다라면 당연히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 좀 뻔했기 때문에 이것이 큰 호재가 될까라고 해가지고 큰 기대는 하진 않았어요. 근데 의외로 이렇게 좀 슈팅이 나와서 뭔가 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,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분을 지금 전부 다 반납을 하면서 현재는 또 739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5월 6일날 예정대로 이 SEC는 답변서를 제출했고,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시는 것처럼 오전 8시니까 이제 몇 시간 안 됐어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제출한 그 내용이 또 공개가 되면서 이 리플사의 변호사가 그 내용을 또
요렇게 올리기도 했는데, 그래서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, 이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, 결론을 이 SEC가 뭐라고 했냐면, 여길 보시면, 지금까지 말한 여러 이유들을 들어서 이 법원은 자신들이 제안한 마지막 판결을, 그러니까 이제 SEC가 말한 20억 달러의 벌금이 적정하다라는 그런 판결을 이 최종 판결로 내려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이 마지막 판결이 되게 해달라.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네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이렇게 또 결론을 지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SEC의 반응이 예상을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SEC의 문건이 공개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의 CEO로, 그러니까 리플사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, SEC는 법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판사의 눈을 속이는 데만 급급하다. 그럼에도 또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SEC도 이런 파이널 저지먼트, 그러니까 최종 판결을 언급을 했듯이 이제 어쨌든 정말 이 소송의 마무리, 진짜 그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021년 12월에 이제 소송이 처음 시작된 이후로 정말 이제 마지막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, 그러니까 거의 3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참 리플 홀더들을 많이도 힘들게 했는데, 그렇다면 앞으로 이 예상 시나리오,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저의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,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최종 판결이 나오기 직전까지 이 리플사와 SEC 간의 합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이제 5월 20일인가요? 최종적으로 둘이 합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뭔가 또 하나의 서류 제출이 있다라고는 듣긴 했는데, 근데 거기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기보다는 어쨌든 끝까지 법원의 판결을 좀 기다릴 것 같고,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,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, 일단 전반적인 이 소송의 판결, 그러니까 앞서 이 약식 판결이 있었잖아요. 그것에 따르면 일단 이 리플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또 판결을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기간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관한테 판매한 그것을 문제를 삼아서 보시는 것처럼 SEC가 20억 달러의 이 과징금을 지금 법원에다 요청을 한 것인데, 그런데 일단 전반적으로 리플이 패소했다라기보다는 이 기간 판매에 대해서만 벌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리플사가 기관한테 판매한 자금은 20억 달러도 아니고 7억 달러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. 근데 지금 그보다 훨씬 큰,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20억 달러의 벌금을 지금 이 SEC가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, 사실상 법원이 SEC한테 손을 좀 들어주기에는 저는 요 금액 자체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, 그렇다 하더라도 이 리플사가 요청한 이 1,000만 달러로 보기에는 법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요 금액은 너무 작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1,000만 달러와 20억 달러 요 사이에서 벌금이 정해질 것 같은데, 근데 워낙 지금 이 갭이 크다 보니까 과연 이 둘 중에서 어디에서 좀 더 가까이 있을까, 그게 우리가 판단하기에 어느 쪽이 좀 유리하게 나왔다, 그것을 좀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어디에 좀 더 가까울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, 저는 아무래도 이 20억 달러는 너무 큰 금액이고, 이 1,000만 달러, 그렇다고 1,000만 달러에 가깝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이 금액 자체보다는 일단은 이 리플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서 법원의 판결이 좀 나오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,
만약에 그렇게 판결이 나온다 한다면 이 SEC 측에서는 항소를 하면서 재판을 다시 2심으로 넘길 가능성이 저는 좀 매우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뭐 이것이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것도 얼마 전에, 그러니까 4월 18일이니까 지난달에 나온 기사인데, 전 SEC 소송 변호사가 리플과 코인베이스 소송은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뭐 SEC 측 변호사뿐만 아니라 브래드 갈링 하우스도 예전 인터뷰를 통해서 리플은 SEC와의 소송을 끝까지, 그러니까 대법원까지도 밀고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이 리플사도 어느 정도의 이 항소에 대한 준비는 지금 뭐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더구나 지금 이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가 5월 7일 어제 나온 기사인데, 그러니까 이 CNBC의 스쿼크 박스라는 요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수의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증권에 해당한다 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, 근데 정말 진짜 이 게리 게슬러가 이중적인 게, 그렇다면 이 이더리움이 증권이냐라는 질문에는 그 즉답을 또 회피를 했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정작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는 그 얘기는 이리저리 답을 피하면서 정확한 답을 내리지도 못하면서 지금 다수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라고 하고, 그러면서 뭐 최근에는 로빈후드, 또 얼마 전에는 뭐 유니스왑까지 이 US 노티스를 지금 계속 남발을 하는 이런 행태를 또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진짜 이 게리 겐슬러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,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지금 이 리플을 완전히 발목 잡고 있는데, 근데 정말 이 발목 잡는 것이 목표라면 최종 판결이 나오고 나서 항소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렇다면 정말 또 이 홀더들한테는 또 한 번의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을 텐데, 그렇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번 또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먼저 일단 뭐 항소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은 후에 항소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, 만약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을 때 이 리플사에게 좀 더 유리하게 이 판결이 나온다라면 당연히 이 리플의 가격은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그 상승이 우리가 기대를 하는 뭐 그렇게 큰 상승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소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또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, 아마 상승이 있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뭐 그런 큰 슈팅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제한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. 그러다가 SEC가 항소를 하겠다 아니면 포기하겠다, 이런 뉴스가 먼저 좀 나올 것 같고, 그 뉴스에 따라서 다시 가격이 좀 출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의 슈팅이 나온다라면 이제 이 리플 홀더 분들은 뭐 정말 내가 이 최종 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심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라면, 최종 판결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슈팅이 나온다라면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 일부 물량은 좀 덜어내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, 이 리플이 진짜 우리가 바라는 그런 대폭발이 나왔을 그때는 정말 완전하게 이 소송이 끝났을 때, 그러니까 뭐 항소가 나와서 대법원까지 가든 아니면 뭐 그 중간에 뭐 SEC와 합의를 하든, 어쨌든 완전하게 이 소송이 마무리됐을 때 그때서야 리플이 제대로 된 그 큰 폭발의 대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뭐 지금처럼 아직 그 항소의 가능성이 있는 그 시점에서 진짜 큰 상승이 나오기에는 아무래도 뭐 여러 이유가 있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그런 큰 슈팅은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아니라 요거죠.
이 소송의 최종 판결만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또 몇 개월이 걸릴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리플 소송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 리플 홀더 분들도 항소까지를 좀 고려를 한 그 가격 변화에 대한 자신의 매도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,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